총, 균, 쇠 제레드 다이아몬드.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인류 문명의 수수께끼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명저. 왜 어떤 민족들은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왜 원주민들은 유라시아인들에게 도태되고 말았는가? 왜 각 대륙들마다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겼을까?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명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명쾌하게 분석한 역저. 오늘 소개할 책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명저 총, 균, 쇠 개정 증보판입니다. 일본 야유이 문화가 한국인에 의해 촉발되었음을 밝혀낸 논문.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가 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읽었을 테고 많은 분들이 소개했던 책이기에 오늘 영상에서는 추가 수록된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일본인의 조상은 누구인가? 일본인은 유전자와 두개골 형태뿐 아니라 외모까지 다른 동아시아 지역, 즉 중국 북부와 시베리아 동부, 특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흡사하다.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인, 한국인 친구들 말에 따르면 슬쩍 얼굴만 봐서는 그들도 가끔 서로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하기 힘들다고 한다. 아누이족은 지문이나 깃밥의 형태 등 여러 유전적 형질을 고려할 때 어떤 수단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일본에 정착한 코카서스 인종 소위 말하는 백인에 속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아누이족의 전반적인 유전자 조합을 보면 다른 동아시아 사람들이나 일본인, 한국인, 오키나와인과의 관련 또한 엿보인다. 아마도 그들의 독특한 외모는 아시아 본토로부터 이주해 열도 안에 고립된 후 자웅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진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알타이어족에는 터키어, 몽골어, 시베리아 동부의 퉁구스어가 포함되는데 한국어도 대개 이 어족의 고립어로 간주된다. 어족 중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는 어쩌면 다른 알타이어족 언어보다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은 보다 상세하게 공유하는 문법이라든가 프랑스어가 스페인어로 연결될 때 나타나는 어휘의 유사성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 일반 문법 체계와 기본 어휘를 약 15% 정도 공유하는 데 그친다. 만약 일본어와 한국어가 정말로 관계가 깊다고 한다면 15%뿐인 공유 어휘는 이 두 언어가 5000년도 전에 서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가 분리된 것은 2000년도 채 안 되지만 말이다. 아이누어와 일본어의 관계는 더욱 의심스럽다. 아이누어는 일본어와 어떤 특별한 관계도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언어학적 고찰에 이어 일본인의 기원에 관한 세 번째 증거로 고대의 초상을 들 수 있다. 일본 정착자들의 외모를 유추할 만한 가장 초기의 유물은 1500년 된 무덤들 주위에 서 있는 하니와라 불리는 입상들이다. 특히 눈 모양을 볼 때 이 상들이 확실히 현대 일본인이나 한국인 같은 동아시아인을 묘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턱수염이 덥수룩한 아이누인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이다. 과연 조모니는 한국에서 온 이주민으로 대체된 것일까? 아니면 일본 원주민인 조모니니 그대로 일본 사회를 지배하면서 새롭고 유용한 기술을 배운 것에 불과할까? 우리는 고고학적 발굴과 실망스러우리만치 모호한 후대의 기록을 통해 A.D. 300년에서 7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통일된 일본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짐작할 뿐이다. 고분 시대에 한국이 일본에 끼친 엄청난 영향은 불교, 문자, 승마, 새로운 자기, 야금술 등을 아시아 본토에서 일본으로 전파했다는 점이다. 현대 일본인의 조상은 조몬인일까? 야유이인일까? 아니면 그 둘의 혼혈일까? 일본에서는 이 세 가지 학설을 둘러싼 열띤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학설은 조몬의 수렵체진민 자체가 점차 현대 일본인으로 진화했다는 의견이다. 이 학설은 몇몇 현의 일본인들에게 설득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일본인의 유전자로 전해졌다는 환영받지 못할 이야기를 축소시키며 일본인이 최소 1만 2000년간 독자성을 지켜온 것으로 그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학설은 위의 학설을 선호하는 일본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야유이 시대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수의 한국인이 한국의 농업기술과 문화, 그리고 유전자를 가지고 이주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다면 현대 일본인은 지난 2000년간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수정, 발전시켜온 한국인 이민자의 자손이라는 얘기다. 마지막 학설은 한국에서부터 이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규모였다는 견해는 부정한다. 두 번째 학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이주 없이도 한국인이 현대 일본인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일본에 관한 세 학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문인과 야요이인의 유골과 유전자를 현대 일본인과 아이누인과 비교하는 것이다. 몇몇 야요이 유골은 여전히 조문인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조문과 야요이 변천에 관한 어떤 이론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바다. 그러나 고분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이누인을 제외한 모든 일본인의 골격이 같아지며 현대 일본인 및 한국인과 닮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문인의 두개골은 현대 일본인과 다르고 현대 아이누인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야요이인의 두개골은 현대 일본인과 가장 닮았다. 현대 일본인이 한국인과 비슷한 야요이인과 아이누인과 비슷한 조문인의 혼혈이라는 가정하에서 유전학자들은 이 두 유전자 그룹의 상대적인 구성 비율을 계산하려 시도한다. 결론은 한국인 야요이인 쪽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이주는 현대 일본인에게 정말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아직은 그것이 엄청난 규모의 이주였는지 아니면 소수의 이주였지만 높은 인구 증가율에 힘입은 팽창이었는지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말이다. 한국은 정치적인 통일을 이룩한 A.D. 676년 이전에 세계의 왕국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현대 한국어는 이중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언어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신라는 일본과 그다지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한국의 초기 연대기를 보면 삼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신라에 복속된 고구려와 백제의 언어는 후세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전해지는 고구려어 단어들을 보면 현대 한국어보다 오히려 옛 일본어의 그것과 더욱 유사하다. 삼국이 통일되기 전인 B.C. 400년경 한반도의 언어는 보다 다양한 형태를 띠었을 것이다. 당시 일본에 전해져 현대 일본어의 기원이 되었던 한반도의 언어는 현대 한국어의 기원이 된 신라의 언어와는 크게 달랐으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한국인과 일본인은 언어보다 외모나 유전자에서 더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수긍하기 힘들겠지만 그들은 성장기를 함께 보낸 쌍둥이 형제와도 같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